자, 이제는 손목에 호발하는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손목을 여기를 짚으면서 이 부위가 아프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과거에는 혹시 분만하셨습니까? 아기 나셨습니까? 했을 때 산후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과거에는 엄마들이, 산모들이 기저귀를 빨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 부위에 통증이 생겨서 아프다고 오시는 분이 많았는데 요새는 아니죠. 병도 시대에 따라 틀려집니다. 산모는 아기 낳고 한 달 후에 직장에 출근하기 때문에 할머니, 외할머니가 아프다고 오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손주들 키우십니까? 그러면 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산모나 며느리로부터 생겼던 병이 할머니들한테 옮겨온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이 테니스 엘보가 시작되는 여기에서부터 힘줄이 손목 제끼는 거, 손가락 하나하나 다 움직이는 것들이 쭉 퍼져 나올 적에 6개의 터널을 지나면서 뼈에 와서 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엉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손목이 아픈 병, 불란서 말로 드코뱅스 씨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위를 아파하죠. 그래서 1번 터널로 오는 힘줄이 이 부위에서 좁아지는 겁니다. 부었던지 힘줄이 터널이 좁아지든지. 그래서 이때 여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진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네 손가락 안으로 집은 다음에 환자분은 가만히 계시고 의사분이 갑자기 이렇게 제꼈을 때 아이고 아파요 왜 그래요 하고 화를 내시는 환자분도 계세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터널을 지나가는 힘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터널을 확 지나가니까 통증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것도 엑스레이 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진찰과 초음파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치료는 간단합니다. 초음파 유도하에 주사 치료로서 간단히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용을 조금 줄여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저 손목 터널 증후군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 어깨에서부터 신경이 내려오는데 바깥쪽으로 오는 신경, 가운데로 오는 신경, 안쪽으로 들어가는 신경, 이 세 가지 신경이 주로 됩니다. 그 중에 안으로 가운데로 들어오는 신경을 정중신경이라고 하는데 정중신경이 여기 요 네 군데에서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밑으로 9개의 힘줄과 정중신경이 지나가는데 힘줄을 많이 쓰든지 그래서 터널이 좁아지고 아니면 신경이 넓어지고 좁아지고 이때에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가장 두 특징적인 증상은 저려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주 증상은 1번, 2번, 3번, 네 번째 손가락에 엄지손가락 쪽까지만 저린 증상을 느끼는 게 주 증상입니다. 요거 진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손목을 같이 이렇게 구부리고 90도로 구부려서 1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1분 후에 이걸 풀었을 적에 찌릿하면은 테스트가 양성이다 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도 있고 이때는 꼭 초음파 유도하에 정중신경의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많이 눌린다 또는 괜찮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터널 증후군도 주사 치료로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아주 힘들 적에는 그 터널을 터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인데 도로가 교차하면서 생기는 증상, 그래서 교차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주로 어디에 생기느냐? 여기에 생깁니다. 여기. 이 부위를 아프다고 하는데 주로 여자분들이 김장철에 김장을 많이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가 아프고 여기를 만지면 우리 저 뽁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하나 누를 때마다 톡톡 터지는 거. 이게 문질릴 때마다 뽁뽁이 소리가 납니다. 삐그덕삐그덕 하고 여기에 공기층이 생겨서 그런 건데 이것도 초음파
유도하에 주사 치료를 하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방아쇠 손가락, 용수철 손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 증상은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손가락을 다 폈는데 이렇게뿐이 안 돼요. 이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안 펴져요. 또는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피려고 하면은 바로 이 부위가 통증이 생깁니다. 여기서 떨끄덕 하면서 아이고 아파 하면서 손가락이 펴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손바닥 쪽에 있는 힘줄들이 이 부위에서 터널을 지나면서 1번 터널인데 여기를 지날 적에 못 지나가는 겁니다. 힘줄이 부어가지고. 그랬다 그 터널을 빠져나올 때 떨끄덕 소리가 나면서 손가락이 펴지는 거죠. 이거는 어느 분들한테 많이 생기느냐 하면은 무슨 물건을 꼭 잡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 제 경우는 제가 골프를 다시 시작을 할 적에 골프채를 세게 잡았더니 왼손에 자고 일어나면 이것만 이렇게 안 펴지고 아주 이거 피려면 그냥 아이고 간신히 해서 떨거덕 하면 펴지고. 근데 이것도 치료 간단합니다. 초음파 주시하에 좁아진 그 부위에 주사 치료를 하면 좋아집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을 적에는 그 1번 터널만 살짝 터주는 수술을 하기도 하죠. 이 방아쇠 손가락 또는 용수철 손가락. 방아쇠라는 것은 총을 쏠 때 이 두 번째 손가락으로 떨가닥 당긴다고 해서 방아쇠 손가락. 근데 신생아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손가락을 요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태어나서도 안 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엄마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이거를 알았을 적에는 가급적 아기가 울더라도 자꾸 펴주는 운동을 시켜주시고 한 살이 지나서도 계속 그렇다면 정형외과에 찾아보셔서 손 전문의 선생님에게 수술 여부를 여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의 관절염은 구부러지는 게 재앙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 손목에서도 관절염이 잘 생깁니다. 관절염이 잘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부위를 가리키면서 아프시다고 하는 분이 많아요. 이 부위에 엄지손가락과 가운데 있는 조금 큰 중수지, 가운데 있는 뼈, 고관절, 그 다음에 이 중소골하고 팔뼈와 손목 사이에는 공깃돌 같은 8개의 조그만한 공깃돌 모양의 뼈들이 있습니다. 이 중수지와 중소골과 그 공깃돌 모양으로 된 거기에 관절염이 아주 잘 생깁니다. 이거 진찰은 어떻게 하느냐. 이 상태에서 의사 선생님이 엄지손가락을 위로 제끼는 겁니다. 이렇게 제끼면은 아이고 여기 아파요 아파요. 이것이 첫 번째 중수지 관절의 관절염.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 아프시다고 하는 분들이요. 그 다음에 류마티스는 제 전문은 아닙니다만은 류마티스 관절염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요, 아파요, 저 류마티스 아닌가요 하고 오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가운데 마디에 온다는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끝마디 마지막 관절에는 류마티스가 안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건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간혹 여기를 가리키면서 여기에 뭐 딱딱한 게 생겼어요. 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만져봐도 실제로 굉장히 딱딱합니다. 근데 이게 뼈가 아니고 물혹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갱그리온이라고 하는데 물혹이죠. 힘줄을 싸고 있는 힘줄막 사이에 생기는 물혹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초음파 주시하에 빼내면은 증상은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도 재발을 하고 하면은 프롤로 테라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걸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5번째 중수골과 요 옆에 톡 튀어나온 팔뼈 사이에는 디스크, 물렁뼈, 인대, 힘줄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일반 방사선에서는 뼈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거를 보고 이거 뼈는 괜찮습니다 하면 안 되겠죠. 삼각연골복합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진찰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사 선생님으로 하여금 또는 바깥 분이 이 손목에 튀어나온 요 뼈를 피아노 건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피아노 치듯이 꼭꼭 눌러봅니다. 요 피아노 테스트라고 하는데 요걸 누르면 아이고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요 부위에 있는데 이 부위에 있는 그 연골 복합체가 요렇게 돌려면은 쪼이겠죠. 그 공간에 있다. 이때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손목을 잡고 분쇄를 시킨다시 가는 거죠. 이 뼈에 대해서 막 돌리면서 갈면은 아이고 아파요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느끼실 수 있는 것은 의자나 책상을 짚고 일어날 때 이런 상태에서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 짚고 일어나 보세요 하면은 아파요 하죠. 이게 삼각연골복합체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이건 엑스레이는 안 나오기 때문에 초음파나 MRI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고 진단을 내릴 수 있고 이 치료는 프롤로테라피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